1976년 미국은 최신 개발품인 핵 추진 잠수함 로스앤젤레스를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같은 해 미국 모델과 경쟁할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한 모스크바를 걱정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련은 핵 잠수함 아쿨라로 대응했는데 이것은 소련 디자이너들과 서방 비평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먼저 해야 해요. 여기 군사 뉴스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971이라고도 불리는 아쿨라급 잠수함은 말라히트 설계국이 개발한 3세대 소련의 다목적 핵 잠수함 시리즈였습니다. 잠수함의 생산은 1983년부터 2001년까지 수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5척의 전함을 건조하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결국 15척의 상어만 출시되었습니다. 이 시리즈의 11척은 현재 북부와 태평양 함대에 배치되어 있으며 러시아 해군에서 가장 많은 다목적 원자력 선박이 되었습니다. 선박의 명칭에 대해 말하자면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971은 서부에서 선두선 K284의 이름을 따서 아쿨라로 명명되었습니다. 본국에서는 이 잠수함의 이름이 슈카-B로 명명되어 제2차 세계대전의 파이크의 영광스러운 전투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상어를 태풍으로도 알려진 완전히 다른 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1990년부터 그 배들이 그들 자신의 이름을 얻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세베로도빈스크에서 만들어진 모든 배들은 바르스 유형의 배와 비슷한 고양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배들은 러시아 도시나 지역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츠크, 쿠즈바스, 마가단 같은 잠수함들 말입니다. 프로젝트 971은 프로젝트 945 창고치와 동일한 사양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상어를 만드는 시간과 설계 부품의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비싼 티타늄 대신 강철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슈키-B는 러시아 조선업을 위해 고전적인 방식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잠수함의 가벼운 선체는 특수 반 레이더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프로젝트 971에는 견인 안테나가 들어있는 유선형 부레가 있는 수직꼬리가 있습니다. 접을 수 있는 활수평 방향타와 2개의 추진기도 있습니다. 꼬리는 선체에 반듯하게 결합되어 이동 중 소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배는 길이가 113m이고 배수량이 8,000톤입니다. 슈카-B의 두드러진 특징은 이중 계단식 충격 흡수 시스템으로 인해 도달한 전례 없는 저소음 작동입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소음 내부 메커니즘을 충격 흡수 기초에 설치하고 장치 및 골재를 특수 충격 흡수 장치에 의해 선체에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996년 취역한 이후 선박에는 베플이라는 능동 진동 감소 시스템이 장착되었습니다. 미국 해군은 러시아 잠수함이 5에서 7노트로 직접적인 경쟁자인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보다 소음이 적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후자는 소련 선박을 10km 이하의 거리에서 그리고 유리한 조건 하에서 탐지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잠수함을 아주 조용하게 작동하게 만드는 소음이 적은 7날 프로펠러가 도시바의 일본 금속 절단 기계 덕분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벤트를 둘러싸고 세간의 이목을 끄는 스캔들이 발생했고 이것은 일본 제조업체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이어졌습니다. 프로젝트 971은 선상 장비의 자동 화면에서 다른 3세대 소련 잠수함들과 달랐습니다. 이것은 31명의 경관을 포함하여 현재 73명에 달했던 승무원의 규모를 현저히 줄였습니다. 선원 생활 조건 또한 상당히 개선되었고 구조용 수면실이 모든 선원들을 구조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SOX, 캐리어 궤도 탐지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수면 선박과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독특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온도와 염도의 변화를 감지하는 유체 역학 센서 덕분에 적이 지나간 지 몇 시간 후에도 적의 흔적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 외에도 디지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수중 음향 복합체 스캇3가 제공됩니다. 목표 탐지 거리는 약 22만 230km로 2세대 보트의 3배에 달합니다. 또한 이 복합체는 최대 30개의 타겟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에 사용된 다른 기술들 중에서 심포니아 U 항법 시스템, 몰리아 MC 위성 라디오 시스템, 그리고
라디안 레이더 시스템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배는 OK650M 열 중성자 원자로에 의해 동력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각각 410마력의 전기 모터 2대와 750마력의 디젤 발전기 2대의 도움을 받습니다. 수면 위 속도는 11.6노트, 시속 20km 조금 초과이고 잠수함 속도는 약 33노트, 시속 61km입니다. 이 잠수함은 60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고 최대 100일 동안 물속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상어의 무기는 8개의 어뢰관을 포함합니다. 그중 533mm 구경의 4개는 53형 어뢰나 유가 RPK-2와 보도 패드 RPK-6 미사일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또 다른 4개 650mm 구경의 어뢰는 키트 어뢰 또는 윈드 미사일을 사용합니다. 베프리와 같은 업그레이드 버전은 수중 발사 능력을 갖춘 칼리브르 크루즈 미사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로스토프 온돈 디젤 보트가 그들과 함께 시리아에 있는 공격적인 위치를 처음으로 공격하여 미사일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배는 MDM-1형 기뢰뿐만 아니라 사거리 3000km의 그라나트형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프로젝트 971 선박은 2014년 즈베즈 도치카 선박수리센터에서 현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4척의 잠수함이 등장했습니다. K328 레오파드, K461 늑대, K391 브라츠크, K295 사마라, 4세대의 특징에 근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해군은 현재 11대의 슈크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가장 강력한 배는 서양에서 아쿨라3로 명명된 게파드입니다. 상어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04년 인도 해군은 러시아로부터 2척의 그런 배를 임대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오직 한 명만이 차크라라는 이름의 주 무기고를 받았습니다. K152 네르파라고 불리는 두 번째 잠수함은 2008년 화재 진압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20명이 질식사한 비극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후 2012년 델리가 또 다른 잠수함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7년 후 그 국가들은 세 번째 잠수함을 10년 동안 임대하기로 30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파이크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정보는 그리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들은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미국 해안, 지중해, 그리고 멕시코만에 있었습니다. 판터, 레오파드, 그리고 타이거 잠수함의 지휘관들은 그들의 전투 복무로 러시아 연방 영웅의 최고 명예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슈카스는 반복적으로 촬영에 참여했고 그래서 이 배는 영화 크림슨 타이드와 붉은 10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에서도 이 모델은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 배들이 마지막 세대의 잠수함은 아니지만 그들은 여전히 충실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은 크기, 낮은 소음, 그리고 좋은 무장은 그들을 진정한 사냥꾼으로 만듭니다. 프로젝트 971의 핵 잠수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영상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곧 만나요.